우선 페니스가 크면 무조건 만족시켜 줄 거라는 착각? 남성이 다리를 이제 벌린 상태로 페니스를 삽입한 이후에 이렇게 하지 않고요, 위아래로 하게 되는 거예요. 위아래로 하게 돼서 거의 수직 방향으로 갔을 때도 질 안쪽으로 완전히 삽입이 되게 되거든요.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당연히 성생활에 있어서는 네, 안녕하세요. 다음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김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부분은 성격 차이라고 하는 거는 산부인과에서는 다 성생활 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40대, 50대 때는 이제 육아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잘 키우다가 성생활이 멀어지고 이런 시기가 아니라 아기를 다 컸는데도 성생활이 이제 안 맞고 이러면 서로 불만이 쌓이거든요. 정말 이제 좀 개선하고 싶어서 저희 병원에 오시긴 하는데요. 성취향이라던가 또 예전 같지 않은 부분 때문에 개선하고 싶은 마음이 크게 되는 거죠. 남편하고 이게 성취향이 안 맞으면 정말 평생 고생하시더라고요. 여성들은 삽입되기 전에 전이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파트너를 얼마나 좀 흥분시키고 여성들의 몸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충분히 여성의 몸이 흥분이 돼야지 질의 모양도 바뀌고 또 삽입이 될 때 이제 파트너도 훨씬 만족도가 높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이제 여성하고 남성의 오르가즘이 오르는 시간 차이, 이 12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를 남성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해준다면 여성의 만족도를 굉장히 올릴 수는 있죠. 그래서 전이를 충분히 진행을 하면 훨씬 더 만족도가 올라갈 거고요. 삽입뿐만이 아니라 체위 전에 상대방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고 자극을 주고 하는 것들이 오르가즘을 빨리 도달하게 하는 키포인트겠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죠. 모든 여자가 어떻게 다 똑같은 자세에 만족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이제 좀 더 만족도가 높은 확률의 자세는 있죠. 과학자들이 또 발견한 자세도 있고요. 그리고 남성들이 또 선호하는 자세도 있지만 여성들이 더 선호하는 자세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인기 있는 자세들은 있죠.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가장 자극이 많이 갈 수 있는 캣 자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킨제이 보고서에서 알려져 있었거든요. 이 자세는 체위를 잘 정렬 배열시켜서 하는 테크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G스팟이랑 클리토리스를 동시에 자극하게 개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성이 똑바로 이제 다리를 오므리고 누워있는 자세에서요, 남성이 다리를 이제 벌린 상태로 페니스를 삽입한 이후에 이렇게 하지 않고요, 위아래로 하게 되는 거예요. 위아래로 하게 돼서 클리토리스랑 G스팟을 같이 자극하는 방법인데요. 이때 질이 옆으로 있는 게 아니라 질이 우리가 누워 있어도요, 사실 약간 아래쪽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엉덩이를 살짝 들게 되면 더 위아래로 가게 돼요. 더 수직에 가까운 자세가 되기 때문에 엉덩이를 수건이나 베개 같은 걸로 조금 더 올려놓고요, 관계를 하게 되면 거의 수직 방향으로 갔을 때도 질 안쪽으로 완전히 삽입이 되게 되거든요. 이런 캣 자세를 하면 G스팟이랑 클리토리스를 같이 자극할 수가 있어가지고 여성분들이 가장 만족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캣 자세는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자세는 아니긴 한데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겠죠? 디스크 안 되겠죠? 허리를 잘 보존하시고요. 코어 강화 운동을 열심히 평소에 하시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서서 파트너를 들고 하는 자세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허리에 부담이 많이 들지 않는 자세는 사실은 이제 측위예요, 측위. 옆으로 관계를 할 때 아무래도 허리에 부담이 더 적게 되잖아요. 측위 자세로 관계를 하시는 것도 좋고요. 중년이 됐다고 배 나오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배가 나오시면은 후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계를 더 잘 하실 수가 있죠. 페니스 삽입이 좀 깊게 되고 또 방향에 따라서도 파트너가 더 예민해지는 방향이 있거든요. 이런 부위들을 찾아가지고 관계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남자들은 좀 단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페니스가 크면 무조건 만족시켜 줄 거라는 착각?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본인 성기에 대한 만족감이 클 때 파트너도 무조건 만족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보면요, 너무 커서 질이 늘어날 것 같아서 너무 싫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크면 좋잖아요. 그래서 자신감 뿜뿜 하시는데요, 테크닉도 중요한 것 같고요. 오히려 별로 남편이 크지 않는데도 테크닉이 굉장히 좋아서 만족하시는 분들도 또 있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너를 좀 배려하는 마음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성들한테서 클리토리스가 굉장히 중요한 성감대라고 얘기하는 건요, 의외로 삽입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외음부를 좀 더 자극하거나 신체 부위 다른 곳을 더 충분히 자극한 다음에 관계를 하실 때 만족감이 높은데, 남자들은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100% 미치죠.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성생활에 만족도가 없이 부부생활이라든지 가정생활이
분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본 이제 여러 환자분들도 당연히 중년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또 뭐 물론 20대나 30대 때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성생활의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활기 있게 가정을 잘 사랑하면서 그렇게 잘 지내시는 분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우리가 파트너와의 성적인 만족도라던가 그런 걸 통해서 더 친밀도를 또 쌓을 수가 있고요. 자식이나 다른 가족 간의 관계가 아니라 부부나 연인 간의 관계는 정말 다르잖아요. 중년일 때도 연애하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다 부부는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도 파트너한테 사랑받는 느낌은 누구나 다 인간이면 정말 갈구하는 거거든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또 이쁨을 받는 이 느낌이 삶의 만족도를 정말 높입니다. 오르가즘을 서로 못 느끼는데 이제 느끼는 것 같은 연기를 뭐 하다가 이제 지쳐서 저희 보고 오시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관계에 흥미가 너무 없어져서 자꾸 도망 다니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망 다니다가 이게 한계에 부딪히시거나 안 그러면 그걸 통해서 진짜로 이제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졌을 때는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또 저희 보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이렇게 잘 못 느끼고 서로 그런 생활이 이제 오래되면 굳어지잖아요. 이러기 전에 사실 오시면 좋겠지만 부담증이라든지 성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 때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 오시기도 하는데요.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제일 쉬운 거는 당연히 성생활에 있어서는 체위를 바꿔보시는 거예요. 다양한 체위들이 있거든요. 이런 체위들을 자꾸 좀 시도해 보시면서 이게 시도를 갑자기 하자 그러면 조금 민망할 수는 있잖아요. 같이 야동 보세요. 세컨 감 보시고요. 조금 또 보면서 시각적인 걸 자극을 하는 게 남성들이 더 많이 먹히거든요. 남성들은 어쨌든 시각적인 자극에 약해서 보면서 좀 약간 흥분도가 올라오거나 이런 욕구가 올라오면 좀 여러 가지 자세를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약간의 연기가 처음에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여성이 남편이 다른 자세로 했을 때 내가 더 만족하는 이런 표현이라든지 언행을 해주면은 남자들은 잘한다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한다 해주면 다음에 더 자신감을 가지고 또 다른 시도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파트너를 아끼고 배려하고 조금 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이렇게 배려해주는 마음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둘만의 시간을 우선 많이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시간 동안에 타겟팅 되는 더 좋아하는 이런 성감대가 있잖아요. 이런 걸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20년, 30년 살아도요. 의외로 모르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 서로의 마음을 다 모르는 경우 많잖아요. 오랫동안 부부로 살아오면서 또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을 새롭게 알아가는 즐거움을 같이 보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분들은요. 내가 좀 이런 표현을 하면 밝힌다고 남편이 오해할까봐 내가 이렇게 너무 밝히는 여자가 되나? 이런 걸 많이 고민을 하세요. 뭐 40대, 50대인데 뭘 그거 고민하세요. 나도 여자로서 더 살아야 되잖아요. 폐경이 되었고 뭐 호르몬이 떨어지고 애들도 다 키워놨는데 연예인들 보세요. 50대, 60대도 엄청 젊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나 자신을 사랑하고 외모도 열심히 가꾸면서 마음도 새롭게 가지시면은 아직까지는 섹시한 여자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파트너랑 같이 공유하고요. 남성분들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남성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선은 성관계를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편견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파트너를 좀 배려하고 이런 마음이 조금 더 가지셨으면 좋겠고 내가 아직은 남성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조건 성생활을 열심히 그것만 하는 것 또는 삽입했을 때 무조건 여성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 그거 아니실 수도 있거든요. 전의를 굉장히 좋아하는 파트너도 있을 수가 있고 말을 예쁘게 하고 예쁜 말로 흥분을 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서로 내 생각이 다 맞지 않다는 부분을 40, 50대 때 확인하지 않으면 나이 들면은 진짜 뇌가 굳어서 더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 때 조금 같이 늙어갈 때 서로 마음을 열어주고 대화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요 되게 지겨운 걸 잘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질리잖아요. 사람이 질리면 안 될 것 같지만 사실 질리잖아요. 맨날 내가 하는 행동 뭐 싫다고 하는데 맨날 똑같이 하잖아요. 그럼 정말 짜증 나잖아요. 근데 나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고 연예인으로 엄청난 미모를 가진 그런 사람이 또 아니지만 이 서로를 만나서 서로 맞춰가면서 살고 있는 건데 일상생활이 너무 지쳐가지고 매일 똑같은 생활만 계속하게 되면 너무 감동도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권태기가 되는
되는 것 같거든요. 권태기를 조금 극복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좀 새로운 환경에 노출을 또 해보고 새로운 취미생활도 가져보고 또 여행도 해보시고요. 또 새로운 취미도 운동이라든지 뭐 악기를 한다던가 그림을 또 그린다던가, 특히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혼자 취미생활 하시면 안 되겠죠. 남성 여러분 혼자 축구하시거나 혼자 낚시 가시면 안 돼요. 혼자 사진 찍으러 가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 취미 빼고 부인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취미들을 같이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대단히 설레긴 힘들 것 같아요. 이 사람과 같이 새로운 걸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걸 또 좋아하는 걸, 새로운 걸 발견하고 이런 걸 또 좋아했었네? 새로운 환경에 이 사람 놔뒀을 때 또 새로운 면을 봐주고, 내가 이렇게 좀 변하고 된 것처럼 당신도 어떤 변화가 있고 또 같은 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생각을 나누는 거,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 걸어왔지? 라고 서로 신뢰하고 인정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20대 때 설레었던 마음으로 똑같이 돌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만났고 또 어떻게 신뢰를 쌓아가고 서로 같이 가까워졌는지를 가끔씩은 회상해 보면서 옛날에 그 젊고 탱탱했던 모습을 좀 상상하면서 만나시면은 파트너가 되게 이뻐 보여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40대 50대는 진짜 우리가 이제 노화를 느끼고요. 자녀들을 어느 정도 막 열심히 입시 전쟁도 하다가 입시 전쟁 끝난 다음에는 둘만 남았어요. 애들은 다 놀러 나가고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젊음을 누리러 다 나가는 시기에 둘이서 사이좋게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쌓인 고리라든지 인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서로의 약점을 더 많이 알고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기보다는 서로 약점을 좀 더 감싸주고 보완해줘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부부가 돼야 되잖아요. 상대에 대해서 내가 또 부족한 부분도 오픈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서로 인정하고 또 신뢰를 좀 더 주고, 그리고 마음이 또 같이 쇠약해지거든요, 몸이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격려해주고, 40대 50대 여성들은 또 빈집 증후군이라고 해서 갱년기 때 굉장히 이제 우울증이 많이 오고 이런 시기가 오거든요. 나이 들면요, 여러분 부부밖에 없습니다. 두 분이서 새로운 취미, 새로운 운동, 또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다니시면서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너무 아깝게 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렇게 같이 보람있게 살아온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좀 서로 격려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60대, 70대에도 서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 긁어주시고요. 기도 슈퍼주세요.